자, 가로가 22cm, 세로가 11cm. 그 다음 면적이 2.03 g per 세제곱센치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 요거일 때 분할 그램이 몇 g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면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유추해내야 돼요. 1 제곱센치일 때 2.03g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때 면적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게 면적이잖아요, 그죠?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건 높이는 필요 없어요, 그죠? 가로, 세로 면적만 필요합니다. 두 개를 곱합니다. 요래 곱하면 얼마 나오나? 22 곱하기 10이라면은 얼마 나와요? 241? 242. 네,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위에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 세제곱 제곱미터일 때 2.03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램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242 제곱센치일 때는 몇 g이 나오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내향, 외향, 그죠? 안에 요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1 곱하기 어떤 그램, 그죠? 0g 아닙니다. 2.03g에 곱하기 242. 그러면은 그러죠. 여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걸 이제 그램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내면 492.26g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은 뭐 뒤에 빼든지, 그죠? 소수점 밑에는 반올림 해가지고, 그죠? 뒤에 제시키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조건이 주어지겠죠, 이런 것도. 소수점 이하짜리는 버리세요 이러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짜리를 올리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이 되든 뭐든 올리면 됩니다. 0이 될 때 빼고 나머지는 올립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혹시 이제 말 중에 소수점 아래는 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네, 그죠? 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숫자 5.1에 하고 숫자가 0이 아닌 이상은요 0, 1, 2, 3 이렇게 나와도 있잖아요. 버리세요 하면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만약 반올림 해가지고 5가 돼도 버리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올림 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5를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맞고, 그 밑에 4는 어떻게 0.4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말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올리세요 하면 전부 다 그냥 올리면 되고, 뭐 옛날에 우리 수학 문제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적당에 나오는 최적 있죠, 최적. 지금 오늘 한 거는 이 최적입니다, 최적. 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 최적은 어떤 거예요? 밀도의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밀도분의 1, 그죠?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질량분의 부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 밑에는 부피니까 세제곱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세제곱센치 퍼, 그죠? 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은 요거죠, 그죠? 요것만 정확하게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은 요런 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부피냐 면적이냐 그것만 잘 따지고. 자, 다음에 발효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이게 나올까 같아가지고 적어놓은데, 뭐 일단 배합률 그것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 밀가루의 질, 뭐 산화제, 계량제, 이하 쭉쭉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갈변 현상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 문제, 그러잖아요, 그죠?
갈변 현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거 다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별로 사용하진 않은데 효소적 갈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그죠? 관여해서 예,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소 자체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위에는 폴리 페놀 원래 이름이요 폴리페놀 옥시다제입니다. 보통 요거는 차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커피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그죠? 네, TY입니다. 티로시나제라고 그래요. 티로시나제. 감자입니다. 감자. 그죠? 효소는 들어간 감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이제 녹색 색소에 녹색 그런 뭐야 작물들 있죠. 녹역 작물. 예. 요거는 클로로필 네, 라제입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효소적에는 3개. 이거 왜 이렇게 이제 하는가 하면 원래 빵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식품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예, 조금씩 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제 이 효소는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이요. 이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카라멜 멜화 반응이죠. 그죠? 이런 당류가 그죠? 고온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당류에 의해서 캐러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 멜라도 변하는 반응입니다. 예. 반응 당이니까 어떤 당이나 설탕입니다. 뭐 식품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당도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예,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은 예, 처음에 펩티드가 되고 그 다음 펩톤 펩티드 이런 게 되고 그 다음 변하는 게 아미노산으로 갑니다. 이게 아미노산 2개가 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얘는 보면은 식품 자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에 이제 열이 들어갑니다. 원래 따지고 보면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열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이제 갈변으로 되는 겁니다. 예,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뭐 갈변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갈변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갈변 현상 방지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문제 거기 있죠. 갈변 방지법, 뭐 억제법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일단은 효소가 들어가는 게 효소를 어떻게 돼요? 없애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산소도 없애야 돼요, 그죠? 뭐 습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줄이든지 뭐 없애든지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첫 번째 보면은 거기 적혀져 있는 게 블렌친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식품인데 데우는 거죠. 뜨거운 데다 데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아황산 가스나 그 다음에 아황산 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고구마, 예. 고구마에서 우리 뭐 만드는 거 하면요 보통 보면은 저거죠, 물엿, 고구마 전문가죠 물엿 이렇게 만드는데 고구마나 포도주 만들 때 들어갑니다. 뭐냐면 포도주 만들 때 그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빨간색을 그 포도주 색깔 있잖아요. 특유의 색깔을 잘 가지고 가려면 이 아황산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집어넣은 만큼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집어넣어 아황산 가스를 다시 빼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저거 있잖아요. 효소 있잖아요.
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를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페놀라제에 메틸화를 시켜버립니다. 금속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발변이 좀 억제됩니다. 3번이구나. 이게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발변이 억제되죠. 그죠? 비타민 C, 아스코르빅 액시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 붕산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데 뭐 요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붕산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체를 갈변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한 3개 정도만, 제가 보다 한 3개 정도만 적어놓고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갈변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알고 억제 방법도 알고, 그러면 갈변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기 단계에서 반죽 변화인데, 여기서는 스프링 요거죠. 요거 두 개 온도 얼마나 있어요? 제가 하나는 49도씨, 그죠? 하나는 60도씨라 그랬죠. 요 차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 오븐 라이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오븐 스프링이 일어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거기 없는데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스팀 많이 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실기 품목에 보면 스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문제는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스팀의 사용 목적을 적으세요. 이렇게 적겠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3가지 정도 아는 대로 적어서 이런 적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껍질을 바삭하게 합니다. 우리 누룽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드롤 계열은요, 이 물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부피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빵이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만큼 물이 들어가야 안에 들어간 이 빵이 어떻게 해요?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 스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 스팀이 이제 싹 사라지면서 피의 껍질이 어떻게 돼요? 바로 고온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보면 껍질 어떻게 돼요? 윤기 나죠? 껍질을 윤기 나게 해주는 게 이 스팀이 그런 역할을 하죠. 물을 발라가지고 굽는 거하고 물을 안 발라고 굽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죠? 바른 게 어떻게 돼요? 위에가 매끈하고, 그죠? 광택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껍질을 어떻게 돼요? 얇게 해줍니다. 뭐, 요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번째는, 자, 거칠고, 불규칙적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이걸 스팀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피가 형성이 되고 안에 생성된 압력이 너무 크면 이게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좀 부푸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터지지 않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빵은 보면은 안 나오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이유를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져 나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을 잘 맞춰가지고 보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고치면 됩니다. 빵을 구웠는데 옆에가 터진다. 그럼 발효 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더 뿌려가지고, 그죠? 충분히 오븐 안에서 안에 있는, 그죠? 이산화탄소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바깥 구조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신장성 있게 만들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자, 요 정도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의 이제 호화입니다. 전분의 호화.
요 호화라는 거는 그 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조금 이렇게 식품에서 좀 좋은 말로 하면 콜로이드 상태입니다. 예, 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분을 호화시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면은 소화를 있잖아요.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키려고. 빵도 구워 먹는 이유는 저거죠. 잘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 부담 없이. 그죠? 자, 얘는 전분 입자를 있잖아요. 40도씨에서 전분 입자는 요 40도씨가 되면요. 요 팽윤이 시작됩니다. 팽윤, 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도씨의 팽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0도씨 정도 되면요. 밀가루 전분이 어떻게 돼요? 호화된다거든요. 밀가루 전분이 이제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도씨나 60도씨 정도 되면요. 이때는 팽윤을 합니다. 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이제 호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것도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호화가 일어나는 건 전분 분자의 수소결합이 열에 의해서 약해져서 원래 이게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소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뭐 소수성결합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온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분이 변하니까 전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는 아셔야죠. 예, 아밀로스는 뭘로 변한다? 아밀로스는 졸 상태로 변합니다. 그죠? 졸입니다, 졸.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겔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단단해요? 겔이 단단합니다. 자, 요 두 개 변한다는 거 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분을 이제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검사하는 게 뭔가 하면은 X선 회절도입니다. 빛이나 이런 거 스펙트럼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안에 입자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게 X선 회절도입니다. 예, 요 단어도 제가 보기에는 호화에 관해서는요, X선 회절도 그 내용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게 알파 전분하고 베타 전분하고 이 나오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거 잘 지켜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형, B형, C형 있잖아요. A형 같은 거는 공유 전분이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예, 감자나 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전분이에요. 두 개가 조금 틀리죠. 공유 전분하고 감자, 밤, 구경 전분이라고 그래요. 구경. 그 다음에 C 전분은 고구마, 칡, 타피오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C형 도형으로 나타나는데 A, B, C 다 합쳐가지고는 베타 전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당화를 시키는 그런 전분이기 때문에 그죠? 물엿 만드는 게 고구마가 물엿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 도형은 알파 전분이라고 그래요. 알파 전분은 다 이런 X선 회절도가 위에 모양이 V 도형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보통 다 알파 전분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베타 전분은 어디 들어가느냐? 그 ABC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품을 공부하시면 요거 정확하게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얘는 공유 전분, 얘는 구경 전분에 뭐 감자나 그런 거 들어가죠. 그죠? 여기 밑에는 감자, 뭐 칩 같은 거 있죠. 고구마 칩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요게 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얘가 베타 전분. 네, 요 정도만 알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화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호화 딱 연결되면은 또 뭐 있어요? 호정화도 있죠. 그죠? 예, 노화도 있고. 그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아셔야 되는데 호정화는 뭔지 아시죠? 네. 예, 물도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죠? 다른 어떤 효소도 들어가지 않고 단 전분에다 뭐만 집어넣어요? 열만 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를 호화시키는 행위를 호정하라 그럽니다. 뻥튀기 같은 거요. 그런 게 그죠. 자, 47번요. 자, 총 47번 보면은 총 배합률입니다. 총 배합률이 180%입니다. 그러니까 180% 나오니까 일단은 서있는 거 보니까 베이커 퍼센트라는 거 일단은 알겠고, 여기에서 수분이 얼마인가 하면요, 요 전체에서 수분이 80%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구웠어요. 구웠는데 굽기 손실이 있네, 그죠? 굽기 손실이 12%랍니다. 그죠? 그럴 때 제품의 수분율입니다. 이 제품은 수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수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요, 전체 이제 굽기 손실을 봐야죠. 굽기 손실을 보면은 전체가 지금 몇 프로예요? 어떤 제품 처음에 180%를 손실을 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0.12 하면은, 그죠? 12%는 0.1 하면 전체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얘는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면요, 답이 180 곱하기 하면 21.6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180에서 21.6을 뺀 게 이제 제품의 수분이겠죠. 이게 전체. 그죠? 그 다음에 손실 후에 제품의 수분은요, 그죠? 그 다음 제품의 수분 비율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떤 거 하면 이 80%에서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보면은요, 전체 180에서, 그죠? 전체 180에서 요 21.6이 뭐예요? 굽기 손실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요거 분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분이 80%를 차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80%에서 뭘 빼는가 하면은 얘 21.6%를 빼야 됩니다. 둘 다 퍼센트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야 수분 손실률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수분이 얘는 얼마인지. 같잖아요. 예?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뭐가?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80, 120. 80. 아, 80. 예.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전체에서, 그죠? 굽기 손실에 대한 거 요거 분해. 그죠? 그게 원래 해당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죠. 수분에서 요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뺀 거에다 비율이 요게 제품의 수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빠져나왔으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요 전체에 뭐 150 얼마 나오겠죠.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죠? 80%에서, 그죠? 21.6을 빼면은 얘는 뭐가 돼요? 요 전체는 뭐가 돼요? 남은 수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남은 수분입니다. 이 위에 거는. 그죠? 제품에 구웠는데, 그죠? 구웠는데 그 제품에 수분이 몇 프로 있냐? 그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전체 무게에서 수분 빠져나온 거 뺀 거 분해. 그죠? 원래 그 수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수분 가지고 있는 데다 손실된 수분을 뺀 거에 대한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니까 이제 얼마 나오겠죠, 그죠? 네, 이 답이 뭐라고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80에서 21.6을 하면 어떻게 돼요? 58.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에는 곱하기 뒤에 100 해야 됩니다. 그죠?
전자계산기 해가지고 요것도 물론 이거 식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전자계산기 잘 눌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기능장 연습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쓰던 전자계산기 가져가래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숫자도 있잖아요. 계속 웅딴데 눌러요. 전자계산기 누르는 그 숫자가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손 큰 사람이 웅딴데 눌러요. 나중에 보면 내가 엉뚱한 거 눌러 있어요. 자, 요건 수분율입니다. 요런 문제가 뒤에 보면은 여러 개 나옵니다. 뭐 그래프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풀어보면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자, 요 수분율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시험 문제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 이제 해썹입니다. 자, 해썹에 관한 문제를 제가 올려놓은데, 이게 드디어 그때 나왔네요. 해썹의 5단계 7원칙에 대해서 일단은 다 적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요 해썹 전에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거. 그죠? GMP, SSOP. 그 두 개. 얘는 이거 굿입니다. 굿 매뉴팩처 시스템이 P가 뭐지? 절차. 프로세스 우수 제조 기준 설비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위생관리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하고 자 5단계 1, 2, 3, 4 이거 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죠? 팀 구성 그죠? 팀 구성해야죠. 해석 팀 구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용도 확인하고 그죠? 공정 흐름도 작성 그죠? 그나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요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2, 3, 4 요거 여러분들 쭉 한번 쓰세요. 6, 7 위중 안모 계금기 이렇게 뒤에 넣으면 되죠. 위에 요소, 종료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설정, 개선 조치 설정, 그 다음에 검정 및 그죠? 검정 방법 그죠? 기록 및 문서화 이렇게 해가 요걸 다 적을 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한 번쯤은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해석을 영어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해저드, 어널리시스, 그죠?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해저드. 골프 치면요, 그 빠지는 걸 해저드라고 그래요. 해저드, 그죠? 해저드, 어널리시스, 그죠? 크리티컬은 비판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관리입니다. 컨트롤이 원래 컨트롤 포인트.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적으실 줄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미친 듯이 문제 내려면 그죠? 이거 한번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예상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코아 버터의 동질 이상이라는데요. 요거는 또 여러분들 원래는 이름이 유지의 동질 이상입니다. 자, 요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했어요. 알파보다는 그죠? 베타 다시 0보다는 베타 0이 안정하다. 요거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코코아 버터에 나오죠. 그죠? 코코아 버터의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베타 다시 입자, 베타 입자이죠. 그죠?
자, 원래는 요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뭔가 막 입자의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입자가 제일 작은 게 뭔가 막 알파 입자. 그다음 위로 올라갈수 있잖아요. 입자들이 커요. 그래서 보면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위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요거 나누는 거는 보통 보면은 입자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 입자 클수록 더 안정적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작은 게 여러 개 모여가 딱딱한데 이건 좀 반대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동질 이상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한 놈이 그죠? 결정이 있잖아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의 그죠? 녹는 점이나 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면 3번 정도를 녹였다, 예, 결정화 조금 시켰다, 녹였다, 시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그죠? 한번 녹이고 냉각을 시키면은 결정되어 나오는 입자가 나와요. 그죠? 이해되시죠? 결정 입자가 나와요. 하나가.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빼내버려요. 그죠? 다시 녹여요. 그죠? 녹여서 다시 냉각을 합니다. 또 그죠? 결정 입자가 또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걸 빼버립니다. 그죠? 또 한 번 녹입니다. 그 다음 냉각시킵니다. 또 결정력 하나 빼나오죠. 그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액체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로 만드는 게 우리가 뭔가 막 샐러드 유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게 처음에 녹였을 때 융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한 번 녹였을 때 융점은 높아요. 두 번째 할 때 융점은 낮아요. 세 번째 하면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뭐 그 한간에 옛날에 뭐 제가 세미나 들을 때는 초콜릿 템플링도 정확하게 제대로 나오려면 3번을 해야 된다 했어요. 처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반박할 사람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던데 그런데 예, 이 이론상은 그렇게 됩니다. 요게 동질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에 내용보다는요 동질 이상이라는 거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제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름 만들 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동질 이상이라는 거는 예,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의 노화입니다. 노화. 그죠? 노화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요, 뭐, 그죠? 딴 것보다는, 자, 노화 방지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50분 문제는 노화. 그죠? 자, 노화의 원인. 그 다음에 노화 방지법. 그 두 가지를 아셔야겠죠. 자, 노화의 원인 수분 손실하고 전분의 태화입니다. 자, 수분이 손실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분이 어떻게 돼요? 태화가 되는 겁니다. 노화는 수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주면 전분이 태화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화가 진행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노화 방지법. 그죠? 요거 이제 아셔야겠죠. 노화를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수분을 안 뺏기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료는 좋은 거 쓰고, 그죠? 딱 그 얘기입니다. 수분 안 뺏기는 거는 어떻게 돼요? 많이 씹은 넣든지, 뭐, 그죠? 냉동시키든지. 그 수분 안 뺏기는 게 유화제 사용하는 것도 수분 안 뺏기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냉동으로 하면 되죠. 그죠? 제일 좋은 냉동은 몇 도요? 영하 40도인데, 그죠?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영하 18도씨 이하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검증된 유화제 사용한. 자, 유화제는 피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방수 포장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요, 빵 이외에 전체 토탈 해가지고 이거, 예, 그 이유를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빵에 국한될 때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리겠죠.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수분율을 높이면 됩니다. 수분율 높이면 됩니다. 그죠? 자, 요 정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 밑에 뭐 내용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를 쓴다든지, 당을 어떻게 돼요? 더 첨가를 하면은, 예, 노화가 방지가 됩니다. 예, 요 정도 내용 적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화제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유화제입니다. 예, 유화제에 대해서 그 밑에 적혀 있는 건 괜찮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일반적인 조건에서, 자, 이스트를 2%를 사용을 했는데, 그죠? 4시간 발효해서, 예, 좋은 결과물을 얻었답니다.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죠? 나왔고, 자, 근데 새롭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겠죠, 그죠? 새롭게 발효 시간을 2.5시간을 했을 때, 그죠? 이스트는 얼만큼 쓰이느냐, 그죠? 얘는 요거 2개 곱하기는 요거 2개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2% 곱하기 4시간, 그죠? 요거 모르겠다, x 곱하기 2.5시간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요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요거 4시간 곱하기 x는, 그죠? 2.5 곱하기 2 그러면은 4 곱하기 x는 5 나오잖아요, 그죠? x는 1.25만 나오나요? 8이네. 내가 이걸 계산하면 10이잖아, 그죠? 왜 얘기 아무도 안 해주죠? 10이잖아, 그죠? 4 곱하기 2.5 하면은 8이에요? 2 곱하기 4는 8. 아, 비율이야. 소리? 야. 예. 근데 그게 그죠? 8은, 그죠? x 곱하기 2.5죠, 그죠? 그 다음 8 나누기 2.5는 x죠, 그죠? x는 8에다 얼마 나누면 돼요? 나누기 2.5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요? 3.2%. 그러면은 여기에다 3.2%를 쓰면은 2.5시간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 이스트 더 사용했죠. 더 사용했으니까 발효 시간은 줄어든 겁니다. 요거, 그죠? 같이 잘 외우셔야 된다. 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얘는 공식을 외워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앞전에 문제 나왔죠, 그죠? 공식 그대로 공식만 알면은 대입만 시키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 무게 600g짜리, 그죠? 그 다음에 분할 무게 칠판이에요. 글자를 크게 써서 그래요.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자, 분할 무게 600g짜리를, 그죠? 몇 개? 1000개를 지금 생산합니다. 그러면 총 분할 무게는 얼마 돼요?
그죠? 60만 그죠? 예. 그람이 나오죠, 그죠?